공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정보 격차를 메우고 나만의 진로도 고민해보는 입시의 정석 시간입니다. 고3 수험생들에게는 대학으로 가는 가장 넓은 문으로 통하죠.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요강이 이제 대부분 발표가 됐습니다. 전형 요소가 대학별로 천차만별이고 지난해와 달라진 점도 적지 않은데요. 어떤 점을 주로 챙겨봐야 할지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 활용법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오늘은 경기 전곡고등학교 문희태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대학들 대부분이 올해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막상 펼쳐보면 50페이지가 훌쩍 넘고 또 생소한 개념도 많은데 이 학생들이 꼭 짚어봐야 될 핵심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모집 요강은 대학에 지원하려는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 자료입니다. 그러나 분량도 50에서 100페이지로 많고 또 생소한 입시 용어, 복잡한 표가 많아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모든 내용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기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 많은 페이지에서 우선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부분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모집 요강 앞쪽에 배치하는 전형 요약 및 주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는 각 전형의 핵심 포인트나 전년도와 달라진 변경 사항 등이 안내가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대 수시 모집 요강에 담긴 2026학년도 입학 전형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이 폐지가 되고 논술 전형이 신설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형 요약 및 주요 사항 항목을 통해 중요한 변경 사항이나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우선적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네, 아무래도 학생들이 가장 관심이 있을 만한 내용이 바로 경쟁률 아니겠습니까? 이 모집 요강을 통해서 이 경쟁률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도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우선 희망하는 모집 단위의 모집 인원의 변화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집 인원의 변화는 경쟁률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일 큰 요소이기에 먼저 우선적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특히 전공자율 선택제의 영향으로 모집 인원의 변화가 많은 편입니다. 아울러 전형 방법의 변화, 예를 들어 면접의 실시나 내신 반영 방법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수능 체제의 변화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특히 수능 체제 학력 기준은 본인의 모의고사 성적과의 비교를 통해 실제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이기에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네, 수시 모집 요강하면 사실은 입시 정보집 느낌이 강하기는 한데 또 막상 열어보면 대학 생활과 관련 아주 실질적인 정보들도 많이 담겨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입시 외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네, 수시 모집 요강은 보통 학생 선발을 위한 전형 방법,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것들을 좀 자세하게 안내하는 역할도 하지만 실제 수험생들이 궁금해하는, 즉 입학 이후에 대학 생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수 전공의 가능 범위, 전과 규정, 교직 이수의 여부, 그리고 기숙사 이용 안내까지 다양한 대학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 학교 생활을 좀 자세하게 담고 있기에 수험생들께서는 좀 시간이 되실 때 찬찬히 정독하기를 좀 권고해 드립니다. 네, 이런 정보를 또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바쁜 입시 생활 중에서도 대학에 대한 꿈도 가지게 되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요, 특히 큰 변수가 의대 선발 인원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은 그대로거든요. 입시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의학 계열은 이미 그 예고된 대로 전년도에는 4,487명을 선발하였으나 올해에는 3,058명으로 선발 인원이 24학년도 수준으로 원복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올해 의대 입시의 경우 2024의 전형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실제 2024와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작년에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지역 인재 비율을 60% 이상을 권고하였는데 올해는 2024로 의대 선발 인원은 원복되었지만 이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2024 대비 지역 인재 모집 인원이 실제로는 증가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2024의 전형 결과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강원대나 강릉원주대, 목포대 등이 수시 모집 요강이 좀 나오지 않은 관계로 의학학 계열의 정확한 뭐 어떠한 수시, 정시, 전형별 모집 인원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표면적으로 숫자만 보면 재작년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네.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이 수시 모집 요강은 전년도에 발표하는 시행 계획과 대체로는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난해에는 시행 계획과 달리 바뀐 부분이 꽤 많았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대 정원이라든가 전공자율 선택제 등으로 인해서 시행 계획과 많은 차이가 났었는데 올해에는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시행 계획과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반도체, AI 등으로 대표되는 첨단학과가 대표적입니다. 첨단학과는 24학년도에 1,012명, 25학년도에 1,145명이 순중되면서 최상위권 자연계열 수험생의 지원 흐름과 경쟁률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올해도 아직 교육부의 공식 발표는 없지만 지난 2년간 흐름과 비슷하게 순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수시에서는 연세대학교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 서강대학교 반도체공학과, 성균관대 바이오 신약 규제과학과가 신설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또한 채용형 계약학과로 성균관대에서 배터리학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모든 대학의 모집 요강을 살펴본 건 아니지만 서울의 주요 대학만 이 정도이니 전국 단위 기준으로 본다면 전년 수준의 순중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또한 아울러 지방 육성 대학을 위한 글로컬 30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은 대학 간의 통폐합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 뭐 예를 들어 강원대, 강릉 원주대 이런 대학은 아직 모집 요강이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컬 3.0에 선정된 대학들은 시행 계획과는 다른 수시 모집 요강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학들은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통폐합 입시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우리 수험생들 달라진 전형이나 모집 인원 변경까지 꼼꼼히 확인해서 보다 탄탄한 준비 전략 세워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